자, 여기 핵무기 보유국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거니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표로 하나 여기 지금 올리는데요. 자, 핵무기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성공했다라는 걸 말하지 않았죠. 북한은 오히려 미국이 핵무기를 북한이 실제로 가졌냐 안 가졌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때 북한이 미국 외교관 관리에게 우리는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어 라고 말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것은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승인받기 위한 그런 또 노력이죠. 그런 태도죠. 근데 이란은 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죠. 개발도 아직 성공도 안 하고 개발을 몰래 지금 하고 있는지는 뭐 그건 누구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선언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정부 성명으로 구두로 미국 관리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성명으로 우린 성공했다. 그래서 강성대국의 반열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은 컨펌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고 디나이, 부인도 안 하고 그래서 NCND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발한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언어가 조금씩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내 나라 내 힘으로 지킨다.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그런 것이 기본적인 공통사항이죠. 그다음에 NPT는 북한은 탈퇴를 했고 여기는 아예 뭐 가입도 탈퇴도 안 하죠. 애당초 거기 외면했으니까요. 이란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자, 아무도 알 수 없죠. 오로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이스라엘도, 학자에 따라서는 한 30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최소 80개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인도, 80개도 사실은 엄청난 거죠. 중동 지역에 그 좁은 그 땅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어느 지역을 하나 쏜다면은 이게 중동이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폐기해야 된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우리가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동 평화 얘기하는 거는 중동 평화가 중동 사람들한테 평화롭게 사는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중동이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중동이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뭐가 또 안정됩니까? 중동에서 많이 나는 기름, 석유, 유가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 유가 안정은 곧 우리 한국 경제에도 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 평화가 우리한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동 평화를 자칫 깨트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 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 각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느냐면 육자회담, 우리가 잘 아는 90년대에 한창 있었죠.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또 북한에 대해서 여러 또 원조로, 기름을 포함한 원조를 해주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또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미국은 이스라엘은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마찬가지로 비난을 했었죠. 그러나 인도와 미국이 서로 관계가 좋아야 미국에게 이롭죠. 왜냐하면 인도는 미국이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는 중국과 가까운 사이가 되면 그게 미국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인도를 어쨌거나 사이좋게 불편하지 않게 지내려면 결국은 인도의 핵무기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개발했을 당시에는 성공했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곧 미국이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묵인을 했어요. 왜? 9.11 테러가 나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펴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여러 그 군수물자나 이런 것이 이동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정권과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을 일종의 군사 기지로 활용하는 측면, 또 아프간 정책에서 파키스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 핵을 묵인을 했고요. 이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엄청난 그 갈등 관계에 있죠. 중동에 군사 강국을 꼽는다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고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맞짱을 떠서 나름대로 군사력인 어떤 그 우위를 지킬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이란입니다. 예전에는 이라크가 있었는데 이라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거기 바그다드에 친미 정권이 들어섰죠. 그래서 미국의 이 호전적인 친이스라엘 이론가들, 무슨 뭐 정치 평론가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그다드 다음에 테헤란이야. 바그다드에 친미 정권을 세운 다음에 테헤란에 친미 정권을 세워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란은 사실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사거리가 3,000km 넘는 그런 샤하브 이런 그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 미사일에다가 꼭대기에 미사일 탄두에 핵무기를 달아서 이스라엘을 쏘면 이스라엘은 핵공격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멀쩡한 정신을 가진 이란의 정치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쏴야 될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겠죠. 미치광이가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그건 뭐 쓸데없는 사실 걱정이죠. 하여튼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우려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설득을 해가지고 안보리 결의안을 또 여러 번 냈죠. 그러면서 오바마 때 핵무기를 너네가 포기하는 대신에 이란에 석유를 수출하는 걸 우리가 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협상을 2015년도에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다 틀었죠. 오바마가 맺은 그 외교적 성과를 다 그냥 엎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까지 오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다시 또 어떻게든 그 복원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지금 제대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그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 한번 보시죠.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가서 카불에 친미 정권을 세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란 땅이 퍼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아프가니스탄에 친미 정권이 들어섰어요. 파키스탄도 친미적인 성향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라크가 또 2003년도에 미국의 침공을 받아서 바그다드에 또 친미 정권이 들어섰죠.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란의 국가 안보가 엄청나게 위협을 받게 됐어요. 오른쪽에 아프가니스탄의 친미 정권, 왼쪽에 이라크의 친미 정권. 그러니까 이 사우디는 또 원래부터 이란하고 지역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 적대 국가죠. 시아파 종주국이고 수니파 종주국이고, 그래서 서로가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포위가 됐다. 이 포위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결국은 가장 싸게 유효한 협상력을 지니고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핵무기다.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란 사람이라면,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요. 핵무기는 근본적으로 지구상에서 폐기돼야 마땅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국제 질서를 서로 힘을 겨루는 그런 무정부 상태, 야국 강식의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는 핵무기가 하나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란 사람들이 결론 내린 거를 우리가 틀렸어. 너네는 지구촌 평화를 생각하지 않아? 핵을 다 없애야 되는 마당에 왜 만들어? 이렇게 무작정 이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사태질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란은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자, 이렇게 여러 곳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왜냐하면 그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야 거기서 플루토늄이 나오고 그걸 또 이렇게 농축을 하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 세웠어요. 그런데 한 군데 어느 곳에서 핵무기를 제대로 만들고 준비하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여러 핵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이것이 이란이 왜 이렇게 여러 군데다 이걸 세웠느냐?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1981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를 만들 그런 꿈을 꾸고, 야무진 꿈을 꾸고, 이라크 바그다드의 외곽에 오시라크라고 하는 지역에 핵 발전소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얘네들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 바로 요르단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을 바로 그냥 인접이에요. 바로 이웃입니다.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비상작전을 폈죠. 그래서 이 전폭기들을 띄워가지고 이 오시라크를 폭격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라크 갔을 때 이 현지 얘기를 갔었는데요. 여기서 만난 농부의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질 저녁 무렵에 서쪽이죠, 여기가. 서쪽에서 은빛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만 한 50초 상간에 1분도 안 돼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이걸 기억하는 이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곳에 지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폭격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미국이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하는 거를 승인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엄청난 또 중동 분쟁이 터지기 때문에 또 그게 국제 평화를 위협할 뿐더러 유가 폭등으로도 이어지고 세계 경제가 또 엉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이스라엘의 그 이란 폭격을 허용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걸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다고 하면 일단 이라크보다는 어렵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요르단을 지나야 되고 이라크를 지나야 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바로 이란을 폭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 방법은 있죠. 이란에 가까운 그 바다 그쪽으로 항공모함을 띄우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항공모함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럼 미국의 항공모함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 전투기를 띄운다?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얘기죠. 하여튼 이란의 핵무기를 가지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한편에 이란, 한편에 미국, 이스라엘 엄청난 그동안의 갈등들이 있었죠. 이란은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 기술력으로 인공위성까지 띄웠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마드인데 이게 오미드인데 오마드로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009년이면은 1979년에 이란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이 났죠. 우리가 흔히 아는 호메이니 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아파 성직자인 호메이니가 지도자가 된 혁명이 이슬람 혁명이죠. 공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란에서 독재를 하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죠. 친미 독재 왕조를 무너뜨린 이란이 30년 이란 혁명 30주년을 기념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하여튼 이란은
중동의 군사 강국이고 그만큼 또 기술력이 있어요. 장거리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보시면 지도상에 여기가 이란인데 장거리 미사일의 사격 범위가 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걱정을 할 수는 있겠죠. 아, 저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핵 개발까지 해? 그럼 우리는 핵의 공격에 그냥 한복판 속에 들어가 있네.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란이 사실 핵무기를 아직까지 성공도 못하고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미드라고 써놨습니다만, 장거리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서 제가 지도에 그 9.11 테러 뒤에 그 중동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란의 걱정은 이라크와 아프간이 다 거기에 친미 정권이 들어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란 사람들도 하고, 당연히 또 이른바 국제 문제를 분석하는 정치 평론가나 전문가들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란의 핵 개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네 국가 안보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바그다드나 카불에 친미 정권을 세웠듯이 테헤란에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이란을 침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란 사람들을 안심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워싱턴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 개발을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어떤 유인하는 그런 오바마의 그런 노력 같은 그런 게 사실은 바람직한 거죠. 네, 자, 여기 한번 커리커처를 한번 보시죠.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심은 물론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미국과 유럽과 유엔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 이스라엘은 한 8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여기에 대해서는 사찰도 안 하고 관심도 안 하고 안 하면서 여기만 계속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보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란과 미국의 또 이란의 핵과 관련된 그런 여러 논란의 그 압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미국을 굉장히 미워하죠. 여기 다운이드 이스라엘, USA. 자,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아까 제가 오미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그 혁명 기념 30주년 그때 제가 취재를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란 여대생들이 이렇게 그 반미 반이스라엘 플래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해서 부시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중국, 러시아를 또 설득하는데 또 상당한 공을 들였어요. 중국에게는 무역 관계에서 너네들 좀 더 우리가 그 관세 좀 덜 매기고 너네를 심기를 편하게 해줄게. 또 러시아한테는 폴란드에 있는 미국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켜 줄게. 이런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 제재 결의안을 여러 번 통과를 시켰죠. 그런데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렇게까지 계속 이란을 압박해봐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란을 달래야 되겠다 해서 당근으로 제시한 게 석유를 수출을 하도록 해줄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좀 더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너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협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게 2015년도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오바마가 이란한테 속은 거야.
그건 그 속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엄청나게 해오던 얘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우디도 이란과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핵 협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석유를 수출한다? 석유를 수출하면 같은 경쟁이 되잖아요. 사우디 입장에서 볼 때는. 유가를 좀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란이 그 와중에 또 몰래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의심과 또 현실적인 이해타산으로 하여금 사우디가 이 오바마의 이 핵 합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물론 또 비판을 했고요. 그것을 트럼프가 딱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입맛에 맞게 틀었죠. 그래서 뒤집었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화운동가들이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란이 부시 행정부 때 얘기해요. 이란을 옥죄는 석유 수출을 하지 말고 또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지 말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부시 행정부 때 얘기인데요. 그때 부시 행정부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때는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해마다 50억 달러 이상의 100억 달러 그 어간의 석유를 수입을 해왔는데 그거를 수입을 안 하도록 줄이도록 이제 이때는 점점점 이제 그 양을 줄여가도록 한꺼번에 수입을 못하면 한국 경제에도 위험하니까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쪽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국에 있는 이란 은행을 폐쇄를 했죠. 그러니까 이란과 한국 간의 교역, 수출 수입 관계에 돈이 오가가야 물건도 오고 갈 수 있는데 그게 다 막히는 결과가 됐죠. 한국이 이란에 지불해야 할 돈이 그때 수출 대금이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다른 또 물자 소소한 걸 수입해가서 이란에 줘야 할 돈이 70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 돈을 안 주고 그냥 그 나중에 봐. 나중에 우리가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안 주고 있었어요. 결국 한국에 대한 이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서운한 정도를 떠나서 분노했겠죠. 너네 한국 독립국가 맞아? 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우리가 질 좋은 석유를 싸게 너네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안 받고 우리 돈도 안 줘? 그래서 화낼만 하죠. 결국은 부메랑이 왔어요. 이란 쪽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선박이 이란 가까운 그 해변에서 바다에서 납치가 됐죠. 그래서 이거 화면이 이제 이란 방송의 그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받을 돈을 너네가 안 주고 있으니까 그 돈 내놔. 결국 우리가 줬어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 사건이 나서 미국의 양해를 얻어서 이거 줘야 할 돈이니까 줍시다. 이렇게 해서 줬죠. 자, 하여튼 이란은 우리가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들여오고 그리고 이란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또 이란의 석유 탐사 지금도 이란은 계속 유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탐사 비용을 우리가 일부 댐으로써 좀 더 싸게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자, 2015년도에 오바마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타결한 게 이란 협상 타결이죠. 그래서 이걸 JCPOA라고 합니다만 이때 유엔 안보리의 5개 나라하고 독일하고 플러스 원이 독일입니다. 독일이 껴가지고 이란을 너네 핵 개발 이제 그만해. 대신에 석유를 수출하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윈윈하는 서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란의 핵 개발 걱정을 덜고 이란은 또
자국 경제를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수출의 주요한 부분이 석유니까 그 석유를 수출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상을 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는 이거에 대해서 통과되니까 엄청나게 오바마를 비난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이 빈살만이죠. 사우디 왕세자. 그리고 호메이니는 1979년에 이슬람 혁명 10년 뒤인 1989년에 죽고 그 후계자가 하메네이죠.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입니다만 이 두 사람은 그거 오바마 당신 속은 거야. 이란은 계속 할 거야. 석유는 석유대로 팔아먹으면서 핵 개발은 계속 할 거야 하면서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저 백악관에 방문한 네타냐후입니다만 이 사람은 생명력이 엄청나네요. 제가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을 이 사람이 한 15년 정도 이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 속에서 이스라엘 총리로 계속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강공책을 펴는 아주 극단적인 우파 정치인으로 묘사를 해놨는데요. 제 책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에.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총리에서 물러났죠. 제가 또 개정판을 냈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또 이 사람이 다시 또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게 됐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아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엄청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그런 전쟁 범죄 1호라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비난을 하죠. 이스라엘이 살아야 누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냐. 근데 사실은 누가 지켜주냐? 미국이 사실 뒤에서 엄청나게 지켜주죠. 해마다 40억 가까운 그런 군사 원조를 공짜로 해주고, 그리고 핵무기 가진을 또 묵인해주고. 그런데 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란은 지금은 안 하는 것처럼 잠깐 중단했을지 몰라도 언제라도 핵 개발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아예 지금 싹을 잘라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니파, 시아파의 종주국으로 똑같은 이슬람을 믿어도 종파가 다르니까 서로 또 대립 관계에 있고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지역 패권 국가들이죠. 자, 트럼프가 결국은 오바마의 결정을 뒤엎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게도 수입하지 마라. 2019년 5월부터는 너네 수입 못해. 벌써 이제 3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 3년 동안에 지금 우리 한국은 이란의 석유를 수입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유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의 석유가 경질유가 굉장히 질이 좋대요. 값도 싸답니다. 그래서 그 이란 석유를 들여오는 게 한국에게 도움이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석유를 들여와서 그 석유로 자동차도 굴릴 뿐만 아니라 석유를 바탕으로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걸 또 수출을 하는 것이 또 한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우리 이란은 사우디, 쿠웨이트의 다음으로 더 많은 양을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 오던 그 나라였는데 그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 못하고 어디서 지금 들여옵니까? 물론 사우디 석유도 들여오지만 미국 석유도 들여와요. 근데 미국 석유는 이란 석유에 비해서 품질도 안 좋고 값은 더 비싸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미국의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케네스 월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오바마가 핵 합의를 하기 이전에 그 전에 얘기입니다. 2012년도 오바마가 이란과 핵 합의를 한 건 2015년도인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포린 어피어즈라고. 포린 어피어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격월간지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외교 전문지죠. 여기에 글이 실렸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기사죠. 그런데 케네스 왈츠만 해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국의 정치학계, 국제정치학계 대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포린 어페이지에다가 왜 이란은 폭탄을 가져야 하느냐? 슈드라면 의무적이다 하는 거죠. 폭탄을 가져야 하느냐? 그게 중동 평화를 위해서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얼핏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80개 이상 가지고 있음으로써 중동 평화를 어지럽히는 한 요인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에 처음에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막는 하나의 역설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늘 긴장 상태로 서로 비난하고 입으로 비난을 하고 곧 마치 내일 전쟁할 것처럼 서로 비난을 하고 싸우지만, 싸우지 않는 것은 만일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더 전쟁 위험이 떨어진다는 거죠. 밸런스 오브 테러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란이 갖는 것이 중동 평화에 이롭다는 거죠. 여기 본문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자기 파괴적인 미치광이 성직자가 아니라면 실제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어떤 여러 정책 선택지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것을 고른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케네스 왈츠의 눈으로는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이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핵 개발을 하면 그게 결국은 중동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듣기에는 매우 불편한 얘기지만 또 많은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 이런 또 생각들을 또 할 수도 있죠. 물론 원론적으로 핵무기가 지구상에서 없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케네스 왈츠도 부인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아니지만 중동 평화를 위해서 현실적인 하나의 선택지로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겁내고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은 아니다 하는 그런 아주 냉철한 분석이죠.